사람이 어떻게 오목을 배우게 될까, 뭐 이렇게도 이겨보고 세로로도 이겨보고 가로로도 이겨보고 하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 바보야, 여기다 줬었으면 아까 이겼었구나, 이렇게 뭐 스타를 하다가 거기서 오버로드 막혔을 때 오버로드 하나 더 뽑고 그냥 타이밍 러시를 갔었어야 됐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저는 저그 유저여갖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Q스타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Q스타를 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그리고 타임 디퍼런스, 템포럴 디퍼런스, 이제부터는 MCTD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CTD 두 가지 방식을 배웠는데, 그래서 TD 중에서 살사를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고, 큐러닝은 저번 시간에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큐러닝, 살사 둘 다 TD 알고리즘인데 그 두 가지에는 구별이 있긴 있습니다. 살사는 온폴리시라는 계열이고 큐러닝은 오프폴리시 계열입니다. 이 온폴리시, 오프폴리시 개념이 꼭 TD 안에서만 정의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 이렇게 원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TD 안에서 살사 큐러닝을 배웠고, 살사는 온폴리시, 큐러닝 오프폴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러닝을 좀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직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마스터를 했는데 좀 자세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프폴리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폴리시, 오프폴리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살사는 바로 온폴리시였다 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온폴리시, 오프폴리시가 대체 뭐냐? 온폴리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온폴리시는 비헤비어 폴리시와 타겟 폴리시가 같으면 온폴리시입니다. 그래서 비헤비어 폴리시, 타겟 폴리시 또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온폴리시라는 것은 비헤비어 폴리시랑 타겟 폴리시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다르면 오프폴리시입니다. 자, 다시. 온폴리시라는 것은 비헤비어 폴리시랑 타겟 폴리시랑 같은 것을 온폴리시 계열이다 이렇게 부르고, 다르면 오프폴리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비헤비어 폴리시, 타겟 폴리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비헤비어 폴리시 먼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겹게 나오죠. Q 값이 계속 쓰입니다. 이거 기반이에요 그냥. 자, Q 값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ST-AT를 내가 골랐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ST에서 AT를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를 받고 리어드도 받을 거고, 그 다음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에 따라서 요 감마 Q 값을 이 적분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이 적분을 다 하기 힘드니까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에 의해서 이 도수들을 많이 뽑아서 n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almost equal로 QN바로 놓기로 했습니다. QN바라는 것은 n개의 샘플을 뽑은 거예요. 여기 얘네들을 샘플로 보고 샘플을 n개를 뽑아가지고 n으로 나누는 거, 그게 QN바라고 났고, 그게 식적으로 QN-1바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QN-1바에다가 1-알파를 곱하고, 알파 곱하기 여기 새로운 샘플, 그러니까 n번째 샘플을 이렇게 더하는 것으로 n개의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다. n-1개까지의 샘플에 대한 평균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샘플을 이렇게 더해서 n개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샘플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고, 이게 새로운 샘플이고, 이게 바로 TD 타겟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TD 타겟이다. 비헤비어 폴리시는요, 그냥 그야말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얻는 거, 다음 스테이트를 얻게 되게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비헤비어 폴리시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폴리시라는 건 뭡니까? 액션을 고르는 거랬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액션, 이 액션은 비헤비어 폴리시에 의해서 샘플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얻어야 되니까. 얘는 폴리시가 아닙니다. 얘는 폴리시가 아니고 그냥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한테 이 스테이트에서 내가 이런 액션을 했으니까 다음 스테이트를 나한테 줘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환경한테 콜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콜해서 내가 이거를 줬으니까 그 다음 스테이트를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헤비어 폴리시에 의한 액션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실제 행동을 해야 그 다음 스테이트가 주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목을 둬요. 그럼 내가 둬야지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둬야지 그 다음 뭔가 진행이 돼서 그 상대방도 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액션, 이 ST에서의 액션, AT가 바로 비헤비어 폴리시로부터 나오는 것. 그 비헤비어 폴리시가 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행동하는 것, 지금 내가 행동하는 폴리시다 라는 겁니다. 비헤비어 폴리시로부터. 그 정도로 하고, 타겟 폴리시는 어떤 거냐면 간단합니다. 요 TD 타겟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샘플을 뽑는 거, 그 샘플이 바로 TD 타겟인데, 그 TD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필요하잖아요. AT 플러스 1. 이놈이 바로
타겟 폴리시입니다. ST 플러스 1에서는 AT 플러스 1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이 TD 타겟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타겟 폴리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TD 타겟을 만들기 위한 폴리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아니냐? 얘는 여기서 뒤에 들어가는 애들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있는 애잖아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을 뽑아야 이 TD 타겟을 만드는 거죠. RT로 예를 들자면은 ST 플러스 1에 가봐야 ST 플러스 1 뭐가 될지 ST 플러스 1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ST 플러스 1은 뭐가 될지 몰라요. 그 상황에 됐을 때 리워드를 받냐 안 받냐, 뭐 오목으로 치면 내가 졌냐 이겼냐 이거를 받는 거고, 그 다음 AT 플러스 1까지 했을 때 넥스트 상황, 내가 진 게 아니고 뭐 상대방이 이긴 게 아니고 그 다음 수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떤 수를 둬야 되잖아요. 그 수를 둬야, 그러니까 타겟 폴리시에서 액션을 하나 뽑아야 얘를 얻을 수 있죠. 이 샘플을. 그러니까 이 ST 플러스 1은 이미 뽑았고, ST 플러스 1은 뽑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RT도 ST 플러스 1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ST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RT는 ST 플러스 1에 도달했을 때 얻는 게 RT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액션, 트랜지션을 하기 위한 액션이 비헤비어 폴리시,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액션을 샘플해야 되는 폴리시가 비헤비어 폴리시, 타겟 폴리시는 이 TD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되는, 여기서 뽑아야 되는 PDF가 바로 타겟 폴리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폴리시는 폴리시인데 얘는 타겟 폴리시, 얘는 비헤비어 폴리시. 근데 그 두 개가 여태까지는 같았죠. 그냥 이걸로 만들고 이걸로 행동하고 요걸로 TD 타겟을 만든 다음에 Q를 업데이트함으로써 P가 업데이트 되고, 그렇게 점차 Q스타를 얻어 나가면서 결국엔 그리드 액션을 하면 그게 옵티멀이다, 이런 결론을 저번에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러면은 굳이 이 비헤비어를 타겟이랑 나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얘 뽑을 때는 또 다른 거 쓰고 AT 플러스 1 뽑을 때는 또 다른 거 쓰고 이렇게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대체 이 지랄을 왜 할까요? 왜 굳이 이거 나눠가지고 머릿속만 복잡하게 만드냐? 장점이 있어요. 네, 오프 폴리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폴리시랑, 그러니까 타겟을 만드는 폴리시랑 내가 행동하는 폴리시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같았으니까 그냥 이걸로 만들고 이걸로 Q를 샘플을 만든 다음에 Q를 업데이트 하니까, 그러니까 비헤비어 폴리시, 타겟 폴리시라는 개념조차가 필요 없었죠.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분리를 하니까 얘는 뭐고 얘는 뭐다라는 그런 말을 붙였어야 되니까 얘는 행동하는 폴리시다, 그래서 비헤비어 폴리시, 얘는 이 샘플을 만들기 위한 폴리시다, 그래서 타겟 폴리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오프 폴리시에서나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오 폴리시에서는 이미 같은 거니까 그냥 폴리시죠. 그냥 오 폴리시에서는 그냥 폴리시, 둘 다 그냥 폴리시로 볼 뿐이고, 오프 폴리시에서나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장점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타겟을 만드는 타겟 폴리시를 사람이 만드는 폴리시, 혹은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폴리시, 그런 폴리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을 만들 때는 내가 행동은 이걸로 하지만 샘플을 만들 때는 사람이 만든 폴리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둘 거다. 뭐 바둑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더라,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다른 에이전트라 그러면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알고리즘으로 탄생된 그런 에이전트. 그런 에이전트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행동이야,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고의 행동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 타겟 폴리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헤비어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비헤비어는 지금 이 스테이트에서는 이 액션을 할 거야 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비헤비어 폴리시는 Q라고 쓸게요. P라고 안 쓰고 Q라고 쓸게요. 그렇지만 PDF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PDF인 건 똑같고 Q라고 그냥 노테이션 하겠습니다. P 대신에 비헤비어는 Q다. 자,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 다른 사람, 그런 폴리시를 내가 씀으로써 이 타겟을 얻을 때만큼은 좀 다른 폴리시로 한번 써보자 라는 접근이 가능하고. 두 번째, 자, 실컷 탐험하면서, 비헤비어는 실컷 탐험하는 거예요. 이슈런 그리드에서 입술련 엄청 뭐 크게 실컷 탐험하면서 동시에 옵티멀 폴리시, 그리디 폴리시로 샘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샘플이라는 게 뭡니까? TD 타겟을 얘기하는 거죠. TD 타겟을 얻을 때는 옵티멀 폴리시로, 그 타겟 폴리시는 옵티멀 폴리시로 해서 그리디하게 액션을 함으로써
이 샘플을 얻을 때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제 비헤비어는 Q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헤비어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실제로 이 행동을 하는 거는 비헤비어를 따르게 해서 그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식만 놓고 보면 ST 플러스 2는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깃 폴리시에서 타깃 폴리시는 그냥 그리디 폴리시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데 실제로 행동은 비헤비어 폴리시로 할 겁니다. 또 실제로 그 ST 플러스 1에서는 그 뭐 어떻게 하냐? ST 플러스 1에서는 AT 플러스 1과 ST 플러스 1을 Q를 따르게 해서 액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액션을 할 건데 이거를 만들 때만큼은 P를 따르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다. 왜냐? ST 플러스 2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 샘플을 얻을 때. 만약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게 필요해. 왜냐면 실제 행동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실제 행동이랑 타겟 폴리시랑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행동은 이걸 하는 겁니다. ST 플러스 1에서 AT 플러스 1을 실제로 행동하는 건 이걸로 하지만 샘플을 얻을 때는 샘플을 얻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샘플을 얻을 때는 요 TD 타겟을 얻을 때는 여기서 말하자면 AT 플러스 1은 요걸 따르되 실제 행동은 요걸 따르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가는 거죠. 얘를 따르는 거 하나 뽑고 얘를 따르는 거 하나 뽑고. 그래서 실제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는 얘를 따르는 액션을 줄 거예요. 환경에다가는 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업데이트된 Q가 있으면 그 이전까지 업데이트된 Q에다가 1-알파 곱하고 새로 얻게 된 샘플에다가는 알파를 곱해서 더해 나감으로써 Q를 업데이트 할 것이기 때문에 TD 타겟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TD 타겟을 얻을 때 사용되는 폴리시랑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도 액션을 고를 거고 고르지만 하진 않을 거예요.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랑 샘플이랑 다르냐? 다른 거예요. 이 TD 타겟을 얻을 때 샘플하는 거, 얻을 때 액션을 고르는 거는 타겟 폴리시에서 뽑을 거고 고를 거고 실제로 액션은 비헤비어로. 그러니까 오목을 두는데 예측해보는 거예요. 오목을 두는데 이렇게 더 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지 않아도 더 볼까? 할 수 있잖아요. 더 볼까? 더 보는 거예요. 더 보고 그걸 통해서 한번 Q를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실제 비헤비어는 이걸 두는 거예요. 근데 엄한 걸 두겠죠. 왜? 탐험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목을 두는데 오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오목이 뭐 규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시다. 막 더 가면서 이 규칙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탐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더니 5개가 연결됐더니 내가 이기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실컷 탐험해야지. 그래서 실컷 탐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컷 탐험하면서 옵티마 폴리시로 샘플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지려요. 직관적으로. 네, 대박입니다. 이게 재평가가 가능하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예측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한번 더 볼까? 뭐 이런 거. 그게 가능해지니까 행동은 어떻게 뒀어요. 막 뒀는데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 행동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재평가가 뭡니까? 옛날에 행동했던 거에 대해 재평가하는 거잖아요. 재평가 뭐 재평가 짤. 옛날에 내가 오목을 뒀는데 진짜 병신같이 둔 거예요. 옛날엔 잘 몰랐으니까 오목을 뒀는데 여러분들 넷마블 오목 해봤어요? 넷마블 오목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둘 거 아니에요. 아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둬야겠다. 머신은 뭐 오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바보같이 두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오목 왜 짝꿍이랑 모눈종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목 좀 해봤어요? 이렇게? 네. 모눈종이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이지랄 해가지고 옆 친구랑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흰 돌로 한번 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뒀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 먼저 뒀어요. 두고 상대방 두고 상대방 두고 상대방 두고 상대방이 맞고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럼 어디 둘 거예요 이제? 여기로 가야지. 여기다 둬야지. 근데 난 탐험할 거야 하고 딴 데 두는 거예요. 탐험할 거야 그럼 딴 데 두는 거예요. 병신같이 두는 거죠. 난 탐험할 거야. 난 방랑자야 하면서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탐험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여기다 뒀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컷 탐험하면서 얻었으니까 실컷 탐험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했던 액션이 옛날 액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또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졌다 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오목을 졌어요. 그 다음 판 또 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보는 와중에 내가 옛날에 이거 겪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 볼 건데 이렇게 두다가 불현듯 그 옛날 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쯤에 내가 여기다 뒀는데 그때는 뭐 막혀서 지더라. 이거 막혀버리더라.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막히더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타겟 폴리시랑 비헤비어 폴리시. 내가 주는 거는 이렇게 뒀지만 다시 타겟 폴리시를 하는 거, 타겟 폴리시로 다시 샘플을 얻는다라는 거는 지금은 내가 여기를 두고 있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상황에서 내가 타겟 폴리시를 따라서, 왜냐면 이거 비헤비어 폴리시 따라서 둔 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상황이라면 타겟 폴리시를 따라서 여기를 뒀을 텐데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Q가 점점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Q가 점점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타겟 폴리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타겟 폴리시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Q 값에 의존되잖아요. Q가 맥스 되는 걸 무조건 고르는 게 그리드라서요. 그러면 Q 값이 점점점 업데이트 되니까 내가 많은 경험을 이렇게 탐험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탐험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Q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서 동시에 타겟 폴리시도 같이 임프루브 되는 거예요. 왜? Q를 가지고 그리디하게 액션을 하는 거니까. Q만 보고 하는데 Q가 좋아져요. Q만 보고 하는 건데 Q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타겟 폴리시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랑 타겟 폴리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수에 대해서 다시 타겟을 만들어 봄으로써 다시 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두면 어땠을까? 이렇게 뒀다면 어땠을까를 해보는 거예요. 왜? 타겟 폴리시는 이미 지금 좋아진 상태이고 예전의 수에 대해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Q가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많이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그 수에 대해서 액션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게 뭐랬어요?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샘플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 ST 플러스 1이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두고 있는데 옛날 상황에 대해서 AT 플러스 1을 뽑을 때 지금 Q를 가지고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Q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업데이트 충분히 된 Q를 가지고 지금의 타겟 폴리시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두지 않았을까? 만약 이렇게 뒀다면은 그러면은 이 Q 값이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요 상황에 대해서 또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아이고 흰색이구나.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이렇게 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란색 아닙니다. 흰색이에요. 저는 흰색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병신같이 뒀다라는 것을 재평가함으로써 다시 돌아보니까 타겟 폴리시로 다시 뽑아보니까 여기를 뽑겠구나. 여기를 뽑아야 이기는 거구나. Q 값이 충분히 업데이트 됐으니까 5개가 연결돼야 이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옛날 상황이었으면 여기다 뒀으면 됐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끝났어요. 이미 실제로는 과거에 뒀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인데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 폴리시랑 비헤비어 폴리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온 폴리시에서는 이런 행동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타깃 폴리시에서 비헤비어 폴리시랑 같기 때문에 이미 뽑아놨어요. 샘플도 다 뽑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Q가 업데이트 돼 있다 하더라도 바보 같은 이미 액션에 대해서 또 재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어요. 그 당시에 이미 액션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오프 폴리시는 지금 다시 뽑아요. 지금 현재의 Q인 상황에서 타겟 폴리시를 동작시켜 봤을 때는 여기다 뒀쓰는 게 낫다라는 것을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오픈 폴리시의 굉장한 장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리유즈, 그러니까 뭐 익스피리언스를 리유즈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재평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우몽을 이렇게 두고 내 맘으로 우몽해서 전판을 망했어요. 전판을 지고 현재판 여기다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판의 이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수를 겪으면서, 이 수많은 수가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쭉쭉쭉 수많은 수를 겪으면서 5개 연결돼 봤겠죠. 실컷 탐험을 하더라도 5개 연결되는 경험을 만약 해봤고 그게 엄청나게 보상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Q 업데이트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도 이겨보고 세로로도 이겨보고 가로로도 이겨보고 하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 바보야 여기다 뒀었으면 아까 이겼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 오프 폴리시라는 거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오목을 배우게 될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오목을 점점 잘 두게 될 것인가? 그것을 구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까 바보같이 뒀는데 내가 거기다 뒀었어야 됐는데, 뭐 스타를 하다가 거기서 오버로드 막혔을 때 그거 오버로드 하나 더 뽑고 그냥 러쉬 갔으면 됐는데 그 러쉬를 안 갔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에 그냥 타이밍 러쉬를 갔었어야 됐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뭐 스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저는 저그 유저여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오프 폴리시의 굉장한 장점이다. 세 번째 장점.
있다 하는 겁니다.